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 몸이 아팠다가 회복 중인 친구가 요청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란 작품인데요. 친구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쓴 독일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는 1911년에 독일에서 태어나 교사 생활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첫 남편을 잃고 반나치 운동으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고 책의 출판이 금지당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독일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는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압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성들의 독립적인 삶과 사랑을 다루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성장했는데요. 생애 한가운데는 루이제 린저가 40살이 되던 1950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고난 대로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작품은 자신이 타고난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끝내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랑의 안타까운 이면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안정지향주의의 운명을 타고난 슈타인 박사는 자유와 방랑의 운명을 타고난 여주인공 니나를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니나를 안정적인 가정 안에 안착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천성적으로 어딘가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돌아다녀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줄 수 있는 슈타인 박사 곁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떠돌며 갖은 고난과 역경을 자처합니다. 이 작품은 슈타인 박사가 죽은 후 그가 남긴 니나에 대한 일기와 편지를 니나가 친언니와 함께 읽어내려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박사와 니나의 만남이 시작되는 1929년에 독일로 가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성적인 슈타인 박사의 진료실에 어느 날 창백한 얼굴을 가진 말라깽이 여대생 환자 니나가 찾아옵니다. 박사는 생각이 많고 무덤덤한 자신과 달리 자유롭고 충동적인 삶에 대한 에너지가 가득한 그녀에게 왠지 모를 호감을 느껴 근처를 맴돌다가 니나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속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집은 거대한 정원과 귀중품들로 가득 찬 내부를 가진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슈타인 박사는 니나가 자신을 택하면 어떤 안정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나는 이런 아름다운 집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 곳인 것 같다고 박사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산중 집안에 함께 있게 되지만 슈타인 박사는 그녀의 불 켜진 창문을 마당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는 신중하고 생각만 많은 나머지 행동력이 떨어지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타인 박사는 니나와 자신이 손톱만큼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뭔가 슬퍼집니다. 지금까지 박사의 삶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난관이 없었고 모든 것이 항상 질서 속에 놓여 있어서 애써 쟁취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나라는 종잡을 수 없는 여인을 어떻게 쟁취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니나보다 20살이나 많은 슈타인 박사가 니나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된 니나의 아버지는 슈타인 박사가 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몇 달 후 박사는 니나가 다니던 대학교의 의대에 강사로 나가기 시작하며 니나의 소식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다 니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은 채 죽음을 맞았고 니나는 빚을 갚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웬하임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픈 친척 할머니가 죽으면 가게를 상속받는 조건으로 가게 일을 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사는 다음날 바로 그녀를 만나러 웬하임으로 갔는데 그녀는 눈과 귀가 먼 늙은 친척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비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사탕과 담배와 밀가루를 팔고 있었습니다. 니나는 그곳에서 삶이 자신에게 던지는 힘겨운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태연한 척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는 이런 니나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았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하지만 니나가 마침 석탄을 난로에 붓느라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박사는 이 말을 반복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몇 달 후 니나는 폐렴 검사를 받으러 박사를 찾아오고 박사는 니나에게 저녁을 사주며 웬하임에서 다시 돌아오면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혼자 힘겹게 빚을 갚아가는 니나를 도와주며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요. 하지만 니나는 선뜻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자신은 계속 혼자 지내며 공부를 하고 소설을 쓰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웬하임으로 돌아가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옵니다. 나는 자유롭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몇백 개의 가능성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직 미정이고 아주 시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엇에 나를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니나는 웬하임에서 나치를 피해 독일을 떠나려는 피난민들을 스위스 국경으로 데려다주는 비밀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니나를 보러 웬하임에 온 슈타인 박사도 니나를 도와 한 달 넘게 그곳에 머물며 피난민의 탈출을 돕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박사는 니나를 도와 니나 곁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2년) 뒤 니나의 친척 할머니가 죽고 니나는 약속대로 그녀의 가게를 상속받아 빚을 갚고 다시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니나는 슈타인 박사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웬하임에서의 힘겨운 삶을 떠올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박사는 자신 앞에서 니나가 운다는 것에 감격한 나머지 아직도 자신의 아내가 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냐고 묻습니다. 삶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안정을 원하게 된 니나는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키스를 나눕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매일매일 학교 근처 다방에서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슈타인 박사는 니나를 아내로 맞는 꿈에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날 무렵 니나는 일부러 박사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기도 하고 대학 책방에서 일자리를 구해 바쁜 척을 하며 박사를 만나주지 않기도 합니다. 박사는 이런 니나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오기로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민하는 니나의 마음을 읽어버리고 그녀에게 이제 그만 자신에게 충실해달라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니나는 자신을 놓아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결코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것만은요. 나는 자유로워야 해요. 슈타인을 떠나간 그해 겨울, 니나는 기차에서 우연히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남자다운 모습의 퍼시를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퍼시는 신중하고 행동이 느린 슈타인 박사와 달리 젊고 경박하고 행동부터 하고 보는 박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니나는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속수무채 그에게 끌려 약혼까지 하게 되고 니나의 약혼 소식을 들은 슈타인 박사는 자신의 생이 끝나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니나는 퍼시와 약혼한 상태에서 슈타인 박사의 유일한 친구이자 배우인 알렉산더와 충동적으로 눈이 맞아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퍼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결혼을 강행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니나가 낳은 딸을 학대하려 하고 당장 자신의 아이를 낳으라며 니나를 잔인하게 압박합니다. 니나는 결국 퍼시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퍼시에 대한 복수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버리려고 슈타인 박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박사는 수술을 거부하죠. 그러자 그녀는 가스를 들이마셔 자살을 시도하고 조짐이 이상의 니나를 뒤쫓아온 슈타인 박사가 죽어가는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줍니다. 영원히 그녀를 잃을 줄 알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던 박사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돌봐주며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박사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을 낳은 니나는 퍼시와 이혼하고 혼자 출판사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소설을 써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책은 불온 사상을 담고 있다며 출판 금지를 당하게 되고 얼마 뒤 반론 방조죄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전쟁 중에 니나의 전남편인 퍼시도 감옥에서 죽음을 맞고 첫째 아이의 아빠인 알렉산더도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슈타인 박사는 니나의 아이들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니나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니나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길 바라죠. 하지만 그는 한때 니나를 도와 국경을 탈출하는 반나치 피난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의 눈밖에 나서 대학의 일자리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석방된 니나는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자유분방한 삶을 이어가고 박사는 암에 걸려 기껏해야 2년밖에 더 살 수 없게 됩니다. 끝내 이번 생에서는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니나와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은 슈타인 박사는 니나 몰래 죽음을 향해 가며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니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어두컴컴하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복도를 끝없이 걸어갈 때면 너는 언제나 문을 열어주었고 나에게 빛이 찬란한 넓은 평야의 풍경을 보여주었어. 비록 그 평야에 내가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 풍경이 나를 최후의 절망에서 구해주었어. 아, 왜 당신은 내가 언제나 그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가 그 문을 열고 있었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었어. 나의 눈은 빛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우리는 서로 마주보긴 해도 결코 상대방이 있는 영역의 문지방을 넘을 수는 없었어. 이렇게 슈타인 박사는 끝내 니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니나는 늘 그랬듯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운명에 갇힌 슈타인 박사와 자유와 충동을 추구하는 운명에 갇힌 니나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숙명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전 책방과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